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서수민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종국에는 거대한 태풍을 몰고 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건, 사고의 결과에는 거기에 맞는 출발과 과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즉,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둘 차곡차곡 쌓여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얼마나 유심히 지켜보고 또 주의 깊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의 희비곡선은 극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시제금 횡령을 비롯한 각종 횡령 사건의 사례들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대리는 지인의 소개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커져만 가는 투자 손실과 점점 증가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을 본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외부 신용등급 하락으로 고금리 제2금융권의 대출 및 사금융 대출을 이용하게 된 박 대리는 계속되는 투자 손실과 대출금 상환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종국에는 캐피탈 대부업체의 대출 상담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대체할 의도로 무자원 입금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무자원 입금 행위로 인해서 시제 부족금 사고가 발생하였고 박 대리는 무자원 입금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문책을 받게 됐습니다. 잘못된 욕심이 커다란 화가 되면서 돌아오게 된 케이스를 알 수 있습니다. 창구팀원 이 차장은 수개월에 걸쳐 자판기 운영업자 김모 씨가 입금 요청한 자판기 수입금을 통장에 과수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횡령했습니다. 창구팀원 이 차장은 본인 시제금에서 남은 돈이 자판기 운영업자 김모 씨가 입금 요청한 자판기 수입에서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는데도 이 횡령한 금액을 본인 생활비 및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이 차장은 이 횡령 과정에 있어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입금 의뢰인이 입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판기 수입금 입금 요청액 중 일부를 일부러 부족하게 입금하고 입금 의뢰인에게서 이의 제기가 없는지 안심하고 그 후부터는 계속 이 같은 방법으로 추가 횡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런 횡령 사실이 발각난 이 차장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입금 의뢰인 김모 씨에게 자판기 수입금 피해액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변상하기로 하고 합의하게 됐습니다. 들키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금 요청 시제금을 횡령했다가 결국엔 들통이 나면서 더 큰 나락으로 빠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금융사고에서는 완전 범죄란 없습니다. 결국엔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네, 보셨듯이 각종 금융사고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융사고를 저지른 피의자의 사고 후 모습을 취재하면서 금융사고가 삶에 미치는 무서운 여파와 심각한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취재 영상이 금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그중 고객들에게 쌓은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예금을 횡령한 박 차장의 사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신뢰와 비양심의 가면을 바꾸었었던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음식도 깔끔하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또 같이 먹읍시다. 아, 네네. 드세요. 예.
음식 맛은 좀 괜찮으세요? 아, 좋네요. 아, 네. 신경 많이 썼었어. 아, 저희가 그 특별히 고객님을 위해서 네. 예, 알아봐둔 맛집인데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아이, 그럼요. 자, 같이 먹읍시다. 아, 네. 드세요. 다음엔 제가 더 좋은 네. 곳에 그쪽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아는 곳이 그까지 많고. 뭘. 아니, 박 차장, 여기까지 웬일이야? 아,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제가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해 어? 이거 뭐야? 별거 아니에요. 이야, 우리 박 차장이 어우, 대단한데. 제가 다음엔 더 좋은 걸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봐야 되겠는데? 아, 고마워. 아니, 아닙니다. 잘 먹을게. 참. 하여튼, 박 차장 진짜. 이렇게 하면 걸리진 않겠지. 누가 알겠어? 여보세요? 네, 박 차장님이시죠? 그런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금융사고 이후 박 차장님 근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은 꼴이 말이 아니라서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깐이면 되는데 안 될까요? 저 이만 끊겠습니다. 저기요, 박 차장. 그는 인터뷰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박 차장을 다시 찾아가서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수소문한 끝에 박 차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찾은 박 차장의 모습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말끔한 복장에 번듯한 직장을 다녔던 그는 지금은 도저히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췌한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입은 듯한 옷차림으로 면도도 하지 않은 채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영락 없는 노숙자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금융사고 후의 그의 모습은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냥 엉망진창인 거죠. 금융사고 저지른 이후로 내 직장 다 잃고 가족도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일자리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생활고도 점점 심해져서 보시다시피 그냥 함께 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됐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요? 글쎄요, 그냥 다 제 탓인 거죠. 저도 처음에는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고객들한테 신뢰도 붙어갖고 처음에는 안정적인 인정도 받고 그랬어요. 주식이 문제죠, 주식. 주식으로 돈 다 날리니까 그냥 막막해지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모르게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좀 횡령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후회 막심돼요. 그냥 그 순간만 잘 넘겼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됐겠죠. 인터뷰를 마친 그는 힘없이 다시 어딘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척이나 쓸쓸하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는 과연 금융사고를 저질렀을 당시 지금의 자신의 이런 모습을 예상했을까요?
지금까지 금융사고를 저지른 피해자의 사고 이후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정말이지 암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금융사고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금융사고는 다시 재기하기도 어려운, 또 후유증도 굉장히 큰 행위입니다. 순식간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삶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는 행위죠. 금융사고의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바른 양심과 굳건한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